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25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다시 상승을 했죠. 다우는 1.2% 올랐고 나스닥은 2.7%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21선 위로 어저께 올라온 상태에서 양봉을 더 세워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번에 반등하면 21선 돌파를 네 번째에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돌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침 시황이나 공개 방송에서 얘기해 드렸었는데요. 일단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뭐 아시겠지만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은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이 있죠. 상호 관세를 25% 대부분 매기겠다 하다가 그걸 이제 3개월 유예한 상태에서 협상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올라오는데요. 사실 미국은 이 상호 관세를 매길 때 미국 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폭락할 거라는 생각 못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랴부랴 진화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한다기보다는 이제 해결 국면으로 가는 느낌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국과 협상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어저께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중국에 먹였던 관세 145%를 뭐 50%까지 내리겠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가짜뉴스다, 협상 중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죠. 오전에도 미국과 중국과 협상했다, 뭐 미중 협상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매일 협상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안도감을 시장에 주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뭐 인도하고도 협상을 빠르게 진행해서 조만간 뭐 결과치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분위기는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2대2 회담을 했죠. 거기에 주둔비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뭐 7월 8일 이전에 관세 폐지를 위한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는 거에 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급등으로 끌고 갈지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결과가 마련됐다 보다는 될 거다라는 쪽이 가능성을 열어줬을 때 시장이 더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우리나라를 화둘 거다. 어저께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에서 이 상승한 거에 야간 선물도 1.3% 올랐거든요. 이제 이 부분까지 가세를 한다면 국내장 오늘 60일선은 완전하게 돌파하면서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개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트럼프가 협상하면서 이것저것 뜯어내고, 그렇죠? 뭐 제가 속된 말로 삥 뜯는다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놓고 유야무야 관세 넘어갈 확률이 높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지금 그 트럼프의 요즘 행동을 보면 가능성이 점점 열리고 있죠. 중국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미국은 자꾸 중국과 뭐가 있다, 매일같이 협상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우리가 나중에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둘러대고 있죠. 근데 이제 중국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뉴스를 보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 5개의 비장의 카드를 들고 있답니다. 그 중에 뭐 히토류 같은 거 있죠. 히토류가 그 아시겠지만 핸드폰부터 무기까지 싹 다 들어가죠. 거기에 거의 뭐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서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거기다가 뭐 테슬라, 그쵸? 애플의 생산 기지가 중국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애플이 얼마 전에 이 무역 분쟁 전에 인도에서 상당히 수입을 미리 해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국채에 대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카드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관세 정책을 피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간과가 된 그런 흐름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정책을 피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디테일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연준 이사가 또 이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해요. 특히 베스 해맥이라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6월 전까지 명확한 데이터가 있다면 금리 인하 지지할 거다 뭐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인 관세가 고용시장에 타격을 준다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근데 사실
트럼프가 공무원들 많이 해고를 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것만 해도 이 해고로 인한 고용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관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기업이 생산을 줄이게 되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인건비 줄이는 겁니다. 고용이죠, 고용. 그러니까 이 고용에 문제가 된다면 금리를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대에서 60%대 중반 이후로 확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약간 그 유화적인 행동, 거기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을 끌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요 근래 강세의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이체뱅크의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인 빈키 차타라는 사람은 S&P 500을 3,700까지 시합니다. 이게 지금 5,400 아닙니까? 그럼 이건 1,700 이상 더 빠진다는 얘기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다르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죽을 자리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3,700까지 가는 건 지금은 아니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아마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다우가 기술적으로 일단 그 20에선 돌파 못했죠. 근데 나스닥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 차트를 보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나는 우상향으로 틀었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는 차트 흐름이 나스닥과 다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만큼은 맞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흐름을 좀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상태고 그렇지만 여기를 올라가야 됩니다. 요 자리를 돌파를 해야 진짜입니다. 요걸 돌파해야 20일선 관통을 했지만 이걸 돌파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빠르게 올라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차트가 더 이뻐졌죠. 테슬라도 요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면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60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60선을 내려오는 것을 이제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공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값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값이 최고치를 찍은 거가 맞다면 지금 3,200불까지 떨어졌죠. 3,500까지 갔다 3,2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금값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의 제스처가 주가의 바닥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금값 흐름 잘 보셔야 됩니다. 떨어지는지 봐야 됩니다. 떨어지는지 잘 봐야 됩니다. 만약 떨어지는 게 맞다면 이제는 금으로서는 투자 수익이 좀 없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세가 진행이 되면 관세 문제가 환율 전쟁으로 번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트럼프 일기 때 그 환율 조작국 지정된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은 1992년도, 그다음 2019년도에 지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위안화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첫 환율 보고서가 다음 달에 공개 예정이 됩니다. 거기에 아마 중국이 또 들어갔을 확률이 높죠. 그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안 떨어진 이유가 그런 것들 아닌가. 일단 1435원에 어제 끝났죠. 어제 끝나고 우리나라 시장 잘 방어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환율은 1430원 정도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5원 정도 밀려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환율이 완벽하게 방향을 안 주지만 조금 흔들리면 국내장은 영향을 미쳐요. 어제도 약간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환율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코스피가 그 외국인이 매도가 좀 많았었어요. 매도선은 많았었는데 이거를 싹 다 걷어들이고 끝났고요. 오히려 기관이 매도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급 균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어저께 연기금이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기금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거고요. 특히 이 외국인 매도 부분을 많이 걷어들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외국인들의 흐름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의 불균형에
변화가 오는 과정인가? 라는 해석이 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저께 선물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 선물 매수와 기관의 현물 매수가 딱 좋은데 오늘 그 흐름이 나오느냐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어저께는 윗끌림 안겼죠. 그 영향성에 의한 어떤 수급에 약간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윗끌림만 끝나 오늘 금요일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